이번 사건은 2019년 11월 17일 자정을 5분 남기고 112 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같이 사는 언니가 어제 저녁에 나간 뒤로 집에 안 들어와요. 연락도 안 되고요. 언니 좀 찾아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락이 없었던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외박하기 전에는 항상 뭐 문자라도 했고요. 무엇보다 다음 날이 월요일이라 출근해야 하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어쩐지 언니답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언니분은 그럼 어떤 분이셨대요? 지금부터 실종된 여성을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씨? 예. 최 씨는 당시 31살이었고요. 신고자와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결근 한 번 한 적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그냥 평범한. 평범한 사람. 네. 신고자 얘기로는 최근에 최 씨가 병원 예약도 잡아놓은 상황이었고 자신과 여행도 앞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행 계획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라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뭐 일부러 연락을 끊고 잠적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아, 어쩌면 이건 단순 가출은 아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종 신고를 받았던 팀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더니 이제 최 씨가 외출하던 당일 탄현역 인근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 전원은 계속 꺼져 있었고요. 외출한 당일날. 진짜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종된 여성이 이제 갓 30살 넘은 젊은 여성이어서 납치나 감금을 당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희 강력팀이 사건을 인계받아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저희가 신고자를 만나 이게 최 씨가 어디로 외출했는지, 그러니까 누굴 만나러 갔는지 물어봤는데요. 토요일이라 친구들을 만나러 간 것 같긴 한데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최 씨가 어떤 남자랑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저녁에 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아까 전에 그 마지막으로 찍혀있던 탄현역. 아. 근데 데려다 줘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뭔가 좀 친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최근까지 최 씨와 같은 회사를 다녔던 직장 동료였다고 했습니다. 아까 현 직장이 아니라 최근까지. 최근까지. 그럼 그 전 직장 동료란 얘기네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해 봤었는데요. 최근 개인 사무실을 차려서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그날 최 씨가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퇴근길에 자기를 역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겠냐 하더랍니다. 남자는 집으로 가는 길에 최 씨를 태워 저녁 7시 20분쯤 탄현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 최 씨를 탄현역에 내려준 시간이 저녁 7시 20분이라고 했는데 네. 최 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시각이 밤 9시 40분이었습니다. 그것도 탄현역이었고요. 어? 시간이 뜨는데 이러면? 그렇죠. 지금 한 2시간 20분 정도가 뜨거든요. 네. 그러면 2시간 20분 정도 탄현역 그 뭐 주변에서 뭐 머물렀다는 얘기인가요? 형사님들은 비어있는 2시간 20분 이 미스터리한 시간을 풀기 위해 탄현역으로 가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탄현역과 그 주변 CCTV를 샅샅이 훑었는데요. 어디에도 최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역 주변에 CCTV가 당연히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탄현역은 제가 자주 다녔던 곳이어서 아는데 거기 상당히 번화가 많아요. 거기에 뭐 프랜차이즈 이런 식당도 많고 해가지고 CCTV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휴대폰 위치 기록에는 탄현역이 분명히 있는데 음. 최 씨는 CCTV 안 보인다? 적어도 역에서 내려졌다고 했으니까 역 주변 CCTV는 걸려야죠. 있어야지. 그렇죠. 거기에서는 뭐가 모습이 있어야죠.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된 거지? 자, 지금까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휴대전화가 꺼진 위치나 시간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시간 20분에 미스테리는 결국 전 직장 동료의 차에서 이 내린 장소를 찾아야 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 네. 예. 이제부터 최 씨의 전 직장 동료를 강 씨라고 하겠습니다.
형사님들은 마지막 목격자인 강 씨의 사건 당일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강 씨를 경찰서로 불러드립니다. 근데 일단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둘이 일단 정확하게 무슨 사이인데 퇴근길에 역까지 데려다 준 거라고 하나요? 강 씨 말로는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가 말도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일 하나만큼은 똑부러지게 해서 최 씨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야근하다가 늦게 퇴근할 때면 종종 집에 데려다 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퇴사 후 회사를 차렸는데 그때도 최 씨가 도와줬다고 하고요. 최 씨 성격상 원한을 사거나 나쁜 선택을 할 사람은 아니어서 곧 돌아오지 않겠냐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해요. 그렇죠. 저는 차분한 게 좀 이상해요. 걱정이 우선인데. 그게 뭐 관계에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썸을 타거나 감정이 이렇게 좀 오고 가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인이잖아요. 그렇지. 걱정이 더 앞서야 되는데. 네. 일단은 최 씨와 언제 만나서 어디에서 내려줬는지 그리고 그 후에 강 씨는 무엇을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최 씨가 마지막으로 외출한 그날 강 씨의 행적입니다. 강 씨의 행적. 그날 최 씨를 아파트에서 태운 건 한 저녁 6시 20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7시 20분쯤 탄현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 내려줬다고 했고요. 이후엔 낚시를 하러 가평역 방향으로 갔는데 시간대는 기억나진 않지만 고향 IC에 진입하기 전에 편의점에 들려 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가평 청평구에 도착한 건 밤 9시쯤이었고 1시간 반 정도 루어 낚시를 하고 다음 날 새벽 1시쯤 집에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취미로 루어 낚시를 한 지 한 15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루어 낚시를 처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저를 데리고 간 장소가 바로 청평교였습니다. 오. 근데 이제 겨울에는 청평교에서 루어 낚시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거기 또 잘 아시는 곳이구나. 근데 겨울에도 루어 낚시를 하기는 하지만 청평교에서는 잘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청평교에서는 루어로 주로 베스를 잡는데 베스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 눈앞에 미끼가 아무리 움직여도 입질을 잘 하지 않습니다. 추워서 바위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근데 이제 루어 낚시를 하러 갔다?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청평교 낚시가게 아주머니한테 전화로도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누가 이 추운 날 청평교에서 루어 낚시를 해? 이러시면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걸렸네, 걸렸어. 아니, 그러면 이거 강 씨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아 혹시 그러면 차에 블랙박스는 혹시 확인됐나요? 블랙박스는 고장나서 떼어버린 지 오래됐다고 하고요. 네. 내비게이션도 물어봤는데 자주 가던 길이라 내비 없이 갔다고 했습니다. 인근에 그 CCTV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찍혔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형사님들은 강 씨의 진술대로 CCTV를 하나하나 따기 시작합니다. 탄현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줬다고 했는데 강 씨가 말한 지점에서 강 씨의 차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팀 형사들을 모두 동원해 반경을 넓혀가면서 CCTV를 확인했는데요. 탄현역 반경 8km 떨어진 지점에서 그제야 강 씨 차가 보였습니다. 8km면 탄현역 인근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강 씨의 차가 멈춘 곳도 확인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골목길 한참 들어가야 하는 지산역 주차장이었습니다. 지상 주차장. 네, 오후 한 7시 14분경에 들어가서 한 28분 정도 머무르다 7시 42분경 주차장을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최 씨의 모습은 확인이 됐나요? 뭐 내렸다든지. 밤이라 이제 어두운 데다 차량 불빛 이제 CCTV 쪽을 비추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희미하게 이제 조수석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희미하게. 추석이면은 최 씨 아닐까요? 그쵸, 그쵸. 혹시 그리고는 뭘 하던가요? 그 차가 바로 빠져 나갔던가요? 아니요, 이게 조금 있다가 강씨 혼자 차에서 내렸는데 잠시 후 손에서 불빛이 깜빡깜빡하는 걸로 봐선 이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난 듯이 발을 쾅쾅 부르더라고요. 뭐 싸웠을 가능성이 뭐 가장 유력하게는 느껴지죠. 그럼 최 씨는 거기서는 안 내린 거예요? 네, 최 씨가 내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씨가 없었다. 그럼 어디로 사라진 거야, 최 씨가? 그리고 나서 강 씨는 그럼 낚시하러 간 게 맞나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강 씨는 진술대로 저녁 8시경 고양 IC 방향으로 빠졌고 가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가평에 CCTV가 많지 않아서 어디로 갔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 IC 들어가기 직전에 편의점에서 물을 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나오자마자 생수 한 병을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아, 뭐 속이 탔나 보네요. 우리야 뭐 벌컥 마실 수 있는데 가평 간 것도 그럼 사실이고 어? 물을 사서 마신 것도? 사실이고. 네. 근데 최 씨가 안 보여. 그 사이에 최 씨는 어디서 내렸냐 이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강 씨의 차량을 가평까지 쭉 다 확인했는데 최 씨가 내리는 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 그 많은 CCTV를 다 확인하는 동안 조수석에 그 어떤 실루엣도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루엣이 없어요? 그럼 애초에 없다는 거야? 뭐야? 근데 파주 아파트에서 타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됐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 같은데 지금 최 씨가. 일단 최 씨가 강 씨의 차를 타긴 탔는데 내린 적이 없다면 강 씨가 지금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런데 최 씨의 전화기가 9시 40분에 그것도 탄현역에서 꺼진 상황에서 밤 9시 무렵 강 씨가 가평 쪽으로 이동한 게 확인이 됐다면 조력자가 없는 이상 강 씨의 알리바이를 깨기는 40분 동안 뭐 가평에서 탄현으로 와서 핸드폰을 껐다가 사실 성립이 안 되죠. 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게다가 이제 강 씨가 최 씨와 단둘이 차량 안에 있었을 그 지상 주차장 거기서부터 이제 감정 변화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죠. 네네. 뭐 발을 쾅쾅 구른다든지. 사실 뭐 물을 마실 수는 있지만 지금 한겨울인데 그걸 그냥 벌컥벌컥 한 통을 다 마실 정도로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사실 이 두 가지 행동이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유추하는 어떤 단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리지도 않고 조수석에 어떠한 실루엣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강호순 사건 때 어느 CCTV에도 피해자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 안에 있었습니다. 조력자가 없어도 그게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압을 하고 뭔가 의식이 없거나 공격을 한 상태라면 뭐 뒷좌석에 몰아넣든지 아니면 뭐 의자 보이지 밑에 않게. 들어가게 한다면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지금으로서는 강 씨가 범인이라면 동기를 찾아가는 것이 이 수사의 이제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직장 동료라는 거에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이 계속 좀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강 씨의 주장일 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떠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치정이든 그렇죠. 원한이든 원수든 뭐든 간에. 그렇죠. 형사님들은 어딘가 모르게 이가 하나씩 빠진 듯한 강 씨의 수상한 진술을 바탕으로 가평에서 끊어진 강 씨의 동선을 주목하는 동시에 최 씨와 강 씨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이 다녔던 회사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 동료들. 네,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증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직장 동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특별한 관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역시 최 씨가 평소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인지 입사 초기부터 직장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직장 상사였던 강 씨에게는 업무에 도움을 받으면서 많이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만난 사이. 예. 뭐 그 이상은 아니었던 모양이네. 지금 계속 강 씨의 말이 아닌 것 같다가 또 얼추 들어오면 또 그게 틀리지 않고 또 어느 맞네요. 그러니까 뭐 진술이 뭔가 빈틈은 있는데 그래요. 또 확인해 보면은 아주 틀린 말 같지도 않고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와 함께 사는 신고자의 집으로 다시 갑니다. 아, 신고자. 신고자의 집으로 예. 거기는 왜 다시 가셨을까요? 최 씨의 성격상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일기나 메모를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 씨가 지냈던 방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신고자가 언니가 쓰던 휴대전화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2019년 10월까지 쓰던 전화기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쓰던 전화기. 그러니까 사건이 11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 달 전까지는 그 남겨진 폰을 썼다는 얘기네요. 저희는 가장 먼저 최 씨가 강 씨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저장했는지가 궁금했는데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강 차장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강 차장님. 네. 강 씨의 진술대로 정말 업무적인 관계인가 싶었죠. 사진첩이나 메모장에도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런데 전화기에 누군가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저장돼 있더라고요. 녹음 파일요? 굳이 이렇게 따로 저장해 놓은 이유가 뭐지? 싶어가지고 들어봤는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최 씨가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같이 산 신고자와도 싸운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사람이야? 내가 너 그런 짓 한 것도 눈 감아줬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날 이용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니네 가족들, 너 자식들한테 다 말할 거야. 두고 봐! 어휴, 참. 예, 바로 강 씨였습니다. 둘이 어쨌든 문제가 좀 있어. 아, 있었네. 그러면은 저장은 그냥 평범하게 강 차장님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사적으로 통화할 때는 야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말이요? 두고 봐. 가족들한테 말한다 그랬잖아. 아, 너네 가족들. 그거? 너네 자식들. 아. 단순히 어떤 문제를 저질러서 너 주변 사람들 직장에 다 알리겠다가 아니라 가족한테 알리겠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뭔가 굉장히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언급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식들이 알면 부끄러워할 일. 근데 생각이 글로 가는데 설마 최 씨와 강 씨가 내연의 관계였을까요? 아. 네, 저희도 그렇게 추정되더라고요. 통화 내역 받아보니 하루에 최소 2번씩 매일 강 씨와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연 관계야. 내연 관계. 그렇게 되면 좀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죠. 그 가평이 낚시가 아니라 그 가평에서 최 씨를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던 건 했던 걸 아닌가. 수도 있죠. 그렇죠. 강 씨가 가평에서 최 씨를 살해했다면 9시 40분에 탄현역에서 전화가 꺼졌다는 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만약 조력자가 있다면 강 씨를 잡고 난 후 조사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가평 지역 CCTV를 추적하는 다른 형사팀에 수상한 점이 있었는지 빨리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씨가 청평고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 어디로 갔단 얘기예요? 청평구가 아닌 다른 낚시터로 가더니 인근 골프장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30분 뒤에야 다시 낚시터 앞쪽으로 되돌아 나왔는데요. 인근에 있는 슈퍼 앞에서 차를 잠시 세우더니 건너편에 있는 풀밭으로 걸어갑니다. CCTV 화질이 좋지 못해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또다시 발을 부르더라고요. 곧바로 가평 경찰서와 공조의 서둘러 인근의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찾아봐야죠, 그렇죠? 네. 낚시터와 골프장 사이에 야산과 계곡이 있었거든요. 거길 중심으로 수색을 하면서 수색견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라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탓인지 수색견도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더라고요. 네. 겨울에도 그렇죠. 그런 쉽지 문제가 않죠. 있군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슈퍼 네. 그래서 발을 구르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뭘 한 거죠? 강 씨가 그 야밤에 풀밭에서 발을 굴렀던 이유를 찾아냅니다. 보시죠. 저 그냥 카드네요? 아, 신용카드네요. 한두 장이 아니에요. 몇 장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 앞면에 영문으로 최 씨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고요. 아, 진짜? 풀밭에 묻으려고 했는데 겨울이라 땅이 얼어서 발로 쿡쿡 밟았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저희가 최 씨를 찾진 못했지만 강 씨가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진술한 것과 최 씨의 소지품을 없애려 했던 정황으로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영장이 나왔군요. 네. 영장을 들고 갔을 때 강 씨 반응은 어땠어요? 태연하게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계셨는데요. 체포영장을 보고도 안색 하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 씨의 신용카드를 찾았다. 그까지 했는데도 뭡니까? 내가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뭔 줄 알고 내가 했다고 얘기해. 지금 뭔가 엄청 당당하네. 그러니까요. 본인은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것도 자백, 어떻게 되나요? 이 이후에? 자백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때 서영사님이 강 씨를 압박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을 강 씨의 사무실에서 모두 내보냅니다. 아, 잠깐 나가 있으라고? 네. 그러면은 강 씨랑 1대1로 대화를 하셨어요? 그 무슨 이야기를 꺼내신 건가요? 강 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최 씨가 실종된 이후 동선을 쭉 확인했었는데요. 실종 다음 날인 일요일 점심 무렵에 가족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CCTV에 찍혔더라고요. 근데 최 씨를 살해하고 매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날 아들과 다정히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부정이 남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의 아버님 얘기를 꺼냈죠. 아, 실종된 최 씨의 아버님 이야기를요? 본인도 이제 자식이 너무 귀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최 씨의 아버님이 잠도 못 주무시고 딸을 애타고 찾고 계신다. 당신도 그 마음 알지 않냐? 그랬더니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담배 한 대 펴도 되냐고. 이때다 싶어서 바로 사이냐 계곡이냐 그랬더니 나지막하게 산. 그래서 바로 영상통화를 했죠. 당시 그 형사팀들이 골프장 인근에서 야산에서 최 씨를 찾느라고 수색 중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강 씨에게 최 씨를 어디에 묻었는지 알려주라고 했죠. 개인 사이지에서 수색 못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선친 요소 옆에 최 씨를 묻었더라고요. 거기다 같이 묻은 같이. 야, 근데 진짜 뻔뻔하다. 선친 묘지 옆에. 시신을 발견하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 씨의 시신이 빨리 부패되도록 이제 알몸인 채 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발견될 경우 신원 확인이 어렵도록 10손가락 지문마저 모두 없애놨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아니, 안매장을 한 것도 모질라서 왜 그렇게까지. 요거 지문으로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와. 잡히더라도 빨리 안 잡힐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 와중에. 낚시용 접이식 칼을 평소 지니고 다녔는데요. 그 칼로 짐을 모두 도려냈다고 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더 끔찍했던 건 최 씨 한쪽 어깨에 애리한 칼자국이 앞뒤로 길게 나 있었는데요. 토막을 시도했다가 칼이 작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토막까지. 아니, 왜 그렇게까지 했대요? 강 씨 말로는 최 씨와 내연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강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개인 사무실을 열 때마다 도움을 많이 줬는데 월급 한 번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매번 화를 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내연 관계를 밝히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16일에도 최 씨가 또 돈을 요구하며 가족을 들먹이자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이 강 씨의 일반적인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혼자는 말이 없고. 돈 달라고 협박했다? 마치 뭐 살해의 동기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로 또 느낌을 가고 있잖아요. 또 이게. 피해자 탓을 하는 것 같은데요. 최 씨가 사용했던 전화기에 녹음된 파일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최 씨가 강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건 확실히 보였습니다.
설사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 해도 강 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해자가 단순히 돈을 요구했기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좀 의아한 게 그 가평까지 가는 동안 그 나온 CCTV에는 최 씨가 보이지 않았다. 조수석의 실루엣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젖혀 최 씨가 보이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누우면 형체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밖에서 보면은 저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안 나오잖아요. 창문으로. 실루엣이 아예 안 나오는 이렇게 거죠. 눕혀 있으면 안 나오죠. 차를 보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핸드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9시 40분에 탄현역에서 그게 꺼질 수가 있죠? 주차장에서 발로 쾅쾅 굴렸던 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로 밟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이동하면서 최 씨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배터리가 다 되면서 9시 40분쯤에 전원이 꺼진 거였습니다. 자동으로 꺼졌군요. 그러니까 수사에 혼선이 될 수밖에 없네. 그렇죠. 야, 이거 끝까지 파지 못했으면 범죄자한테 강력한 네. 알리바이로 또 맞아요. 인정이 될 뻔했어요. 탄현역에서 전화기가 꺼졌던 시간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강 씨 행적을 끝까지 파헤쳤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렇게 해결이 됐네요.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초법인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이 감안돼서 25년형으로 감형됐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게 약간 초범 씁쓸하네요. 즐겨봐 이 채널.